참 인생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 네. 세상 살기 참 힘들다. 예. 그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다라고 말을 해. 예. 지금 너희도 마찬가지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럼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 거야. 오이씨, 어떻게 나이에 비례해서 더 힘들어? 어떻게 살아? 그 힘든 걸 견뎌낼 수 있는 건 그에 비례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 행복을 못 느끼면 힘들기만 해. 그래서 점점 우울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야. 여러 가지 병도 있고 사고도 치고 뭐. 그래서 나이에 비례해서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힘들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더 많아지고, 근데 나무가 점점 커지니까 잎도 많아지고 가지도 많아지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더 많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지. 그렇게 성장을 하면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바람 많이 불어서 흔들리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힘든다고. 나 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가 편해야 하고 내가 즐거워야 하고 뭐 이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들하고 자꾸 충돌을 만든다는 말이야. 그게 본능이야. 근데 이건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본능이지. 본능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단 거 한번 먹으니까 맛있거든. 그럼 본능적으로 더 먹고 싶어지잖아. 더 단 거, 더 단 거, 더 짠 거, 더 짠 거, 더 매운 거, 매운 거. 그게 결국은 내 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몸이 망가져요. 이성이 제어를 못하는 거야, 내 몸을. 자꾸 욕구에 파묻히게 되는 거지. 그게 어떤 거든 다 그래. 근데 오히려 이 단순한 동물들은 딱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 없으면 안 먹고 살생도 안 하는데 인간만 이 욕심을 낸다는 얘기지.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이런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는 거야. 어디 가서 즐거울 게 없잖아. 더 큰 상위 레벨의 즐거움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뭐지? 먹는 거. 그 나이 때까지 내가 학습한 것 중에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거기에 집착해버리는 거야. 몸은 점점 망가지고, 점점 편협한 사고를 갖게 되고, 점점 외로워지고. 근데 이것만 집착할 수가 없잖아, 살아가다 보면. 계속 스트레스 받는 일은 계속 벌어지잖아. 근데 이 스트레스는 점점 아까 얘기했지, 증가하고 힘들어지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도 증가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더 집착. 지금 나의 뇌도 내가 컨트롤해서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나의 자아와 내 몸, 뇌를 포함한 내 몸을 따로 보고 얘기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뇌에서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힘들면 자꾸 나를 자학하고 점점 힘든 구렁으로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야. 행동도 굼뜨게 되고 행동도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냥 에이 뭐 긍정적인 사고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어릴 때부터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소리만 맨날 들어왔으니까 그냥 남들 다 하는 소리지 뭐 누가 그거 좋은 거 몰라? 그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들이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느껴봐야 돼.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똑같아. 매사에 감사하면 돼. 그냥.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하면 돼. 왜? 더 최악도 있거든. 내 의지랑 상관없이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같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꽤 돼. 너희 스스로. 그럼 생각만 탁 바꾸면 스트레스가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 되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이게 길어. 예, 그러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더 길어. 보통 운동선수들 같이 네. 이제 유체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더 길어. 이 과학적으로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태아를 분석을 해본 거지. 그래서 남자인데도 애초에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감성적인 성향이 강한 남자들 같은 경우엔 이게 더 길어. 이 경우가 뭐냐면 장점은 이제 감성이 풍부해서 예민하게 섬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지만 단점은 너무 예민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 생각이 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 그럼 그쪽 생각으로 내가 막 만들면 내 행동이 바뀌어. 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어. 많이 했어.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지금 너희들한테 말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 젊을 때, 20대 때 나도 이런 고민을 하고 분석하고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지. 많이 대화하고 공부하고 했던 거야. 그런 과정에서 그럼 노력해야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듯이 뭐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이게 긴 사람들하고 일부러 어울렸어. 도대체가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나중에 적응을 해보니까 참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의 내 아내도 나랑은 이제 비슷한 성향도 있는데 정반대 성향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내 아내한테 감사한 게 지금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내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에 빠지면 거기에 정신없이 막 매몰이 되는데 스스로 노력은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다른 걸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내 아내가 중간에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어 나한테. 나나 내 아내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하기도 하지만 서로 상반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되기도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추천했던 저 책에 있는 그 부부가 서로 공통점이 많아서 결혼을 했지만 서로 또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서로 달라. 그래서 보완이 돼. 그런 관계. 채널에 안 준 거예요? 아니, 채널에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자막이 없으니까 듣는데 그냥. 안 주구나. 그냥 켜놓고 들으면서 술 먹고 밥 먹고 그런다는 거야. 라디오처럼. 그건 진짜 좋아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라디오라. 들으면 되니. 그건 좋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라고 내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뭐 중요하냐. 그래 오픈하자. 마음 먹고 이제 오픈했는데 오픈하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대화 말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맥락이라는 게 또 적응했지 뭐. 그러면서 나도 배워가는 거 아니야. 누가 댓글 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그 지식인 활동도 하지만 그 글을 달고 댓글을 달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요즘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다라는 것도 내가 느껴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럼 뭐 나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도 쉽게 웃음깡스럽게 좀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과거에 내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 뭐 그렇게 가볍게 썼던 글도 좀 있긴 하거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나도 해보게 되더라고. 그런 것처럼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럼 또 어떻게 풀지? 대응책을 찾고 이렇게 가는데 긍정의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기서 얘기했던 그 감사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다 보면 스스로 변해가. 긍정적이 되고 나도 주변에 그런 거 많이 겪었고 내 아내들 통해서도 겪었어. 많이 변했지. 사람들이 많이 변하더라고.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이 되니까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본인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그 상황도 바꿔가더라고. 더 나아져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긍정적인 사람 싫어할 이유는 없어. 싫어할 이유는 없어. 물론 내 아내가 날 처음 보고 싫어했어. 자기는 뭐 자기에 비해서 너무 긍정적이라고 정말 싫어했거든.
가깝게는 직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그 사람이 모여서 직장을 이루고 이 사회를 이루고 이 국가를 이루겠다. 결국 사람 공부를 하는 게 이 사회 공부고 인류 공부고 그렇더라 이거야. 그 시작을 가능하면 빨리 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너희 자신에게 주는 스트레스 너 줄일 수 있어. 내가 왜 나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주지 이런 거. 아 나도 사람이었지. 지금 나한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 소심한 사람들이 이 감정 표현이 어색하다 보니까 감사의 표현은 고사하고 뭐 미안하다는 표현은 뭐 더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느껴지기는 하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에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 거지. 결국 손해야 그게. 손해. 관계를 쉽게 못 만들어. 근데 쉽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야. 감정 표현을 잘해. 좋아한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긍정의 표현을 잘해. 그 긍정의 표현을 하니까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쉽게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버지 친구분들이 용돈 주시잖아. 그것도 안 받았어. 고맙다는 표현 하기 싫어서. 그럼 또 그거 안 받는다고 또 혼났어. 어른이 주는데. 아버지한테 지지게 혼났지. 어린이 주인데. 그럼 점점 더 혼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더 피하게 되는 거지. 참 악순환이더라고. 내 어린 시절이 그랬어. 그걸 내가 겪고 나서 내가 아들 키울 때 무슨 생각을 했겠니? 내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계속 고민해 본 거야. 근데 내가 아들 키우면서 보니까 내 아들도 그렇더라고. 태어나서 뭐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는 뭐 누가 와 그러면 다 기어가고 막 좋다 그러고 막 깍깍거리고 웃고 장난치고 사고치고 잘했어.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해서 타인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을 할 때부터 이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서 뭘 듣고 무슨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너희 삶이 변해갈 거고 너희도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느끼지 못할 확률이 높아 일단은. 근데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생각을 바꾸면 내가 바뀌고 행동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너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학습됐던 방식대로 그냥 성장을 할 거야. 아까 얘기했지. 점점 더 내성적이 될 거라고. 남성적 성향이 강한 사람과 여성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대놓고 확연하게 티가 나는데 성장을 하면서 이게 감춰져. 사회생활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아 이런 누군가 앞에서 내 이런 성향을 보이면 안 돼라고 학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재되어 있음에도 사람들 앞에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싫어서 숨기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변한 게 아니라 숨겨서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지. 근데 오히려 내가 변해가면 그쪽 방향으로 변해가면 사람들 만나기는 수월해져.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한 사람들. 여성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남성적 성향이 강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 그게 이성이면 굉장히 호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동성이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마음에 든다. 한 부서 안에 한 직장 상사 때문에 다 스트레스를 받고 싫어하고 막 모이게 모으면 그 상사 욕을 하고 막 이런 케이스 많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변하진 않아. 저 사람이 갑이야, 상사니까. 그치? 그럼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면 갔지 저 사람은 가진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여기서 저 사람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 저 사람 알아가야 돼.
저 사람 왜 저러지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가서 보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배경에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말은 왜 하는 걸까? 이해하려고 굉장히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걸 자꾸 했던 거야. 왜냐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은 거지. 그게 어찌 보면 정비사의 욕구이기도 한 것 같아. 뭔가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가만히 두고 보질 못해.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든. 그게 기계든 사람이든.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았던 거. 그게 핵심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 도망갈 수도 없었지, 뭐, 군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 그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피하거든. 상호작용이라고. 상호작용이야.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야. 부부가 이혼을 하잖아. 한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야. 피해봐야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또 만들어져, 그 문제는. 왜? 내가 안 변했거든. 그런 비슷한 사람 만나면 또 그런 문제가 또 벌어져. 그럼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하겠지. 그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 소수잖아. 근데 결국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더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지.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사람이 가족이잖아. 가족하고 등진다면. 더 나아가서 나와 남인 사람하고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야 더 행복해진다고. 근데 있는 가족하고도 연 끊고 사는 사람이 가족을 만들어? 기대 안 했는데 야 10대 같지 않게 말을 한다 그러면 대단하게 놀라겠지.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동등한 대화가 될 정도의 10대를 만났다면 깜짝 놀라겠지, 그치? 근데 너희보다 10살 많은 사람 많이 만났다 쳐봐.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냐고. 근데 말하는 게 너희하고 대화가 돼. 심지어 너희보다 못해.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 좀 더 아량을 혹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감사운동에도 있어. 영향이 있어. 다 감사하는 사람들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무시해 막 얕잡아보고. 근데 어느 정도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존중해 주지. 한마디 탁 던져보면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이 탁 바로 나오고요. 그게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뭐 물건일 수도 있어. 뭐가 되든 좋다 이거지. 스스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스스로 행복해진다는 것이. 노력을 좀 해봐. 비평을 누구나 해.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비평가들 비평하는 거 있잖아. 네. 평점 얼마 주고 이런 거. 네. 정말 무의미한 짓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거. 비평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한다. 나는 거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영화도 재밌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고 봐야지. 그걸 재밌게 볼 수 있는 내가 눈을 만들어서 봐야 되고 정말 예술 영화? 저런 영화를 재밌게 보려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걸 알아야 그걸 재밌게 볼 수 있지. 자기가 변하려고는 안 하고 자기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기준에 맞으면 재밌는 영화, 좋은 사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재미없는 영화, 나쁜 사람.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얘기야 이게. 근데 같은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정말 재밌고 감동을 받고 나왔어. 그럼 내가 덜 떨어진 사람인가? 욕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덜 떨어진 사람이야? 그런 영화가 진짜 있는데. 결국 누가 이득이냐고. 누가 현명한 거고
누가 행복한 거야? 어쨌든 결국은 다 연장선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너희 자신의 삶을 좀 더 지금보다 낫게 올해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되잖아.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도 똑같아. 이런 소리를 올 연말에 하면 안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이게 나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노력해야 돼. 작년에 안 하던 짓을 해야지 올해. 맞지? 그래서 올 연말에는 이거 하나 이뤘습니다. 라고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거 얘기하는 거야. 얻어 걸린 거 말고. 내가 모르지 않지? 그래서 올해 노력해서 이거 하나 이뤄냈다. 이런 거. 올 연말에 나한테 좀 자랑 좀 해라. 오케이?